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기본 연산자, 그리고 특히 홀수나 짝수, 공배수 이런 거 구하는 나머지 연산자, 그리고 대입 연산자, 그리고 복합 대입, 그리고 증감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마쳤죠. 자, 그래서 그에 관련돼서 우리가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다 닫을게요. Close all 하고, 자, 여기에서 우클릭해서 New 해서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드는데 섹션 07이죠. 섹션 07.exam 01 요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파일을 추가를 하는데, 자, exam 01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여러분들이 연산자를 공부를 했다면 제가 그랬죠. 이런 시간에 뛰어넘어가도 된다라고. 그런데 연산자는 자바와 비교해서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바에는 없는데 코틀린에만 존재하는 연산자들도 있다. 그래서 한번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틀린의, 그죠? 코틀린의 뭐예요? 기본 연산자부터 살펴볼 텐데요. 기본 연산자는 뭐예요? 산술, 그리고 대입, 그리고 증가, 그리고 감소,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비교, 그리고 논리 연산자 등, 그리고 뭐 비트 연산자도 있습니다. 등이 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근데 수식의 구조부터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바 해서 여기에다가 리절트 하고 여기에다가 num1 플러스 num2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에서 뭡니까? 먼저 이거는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연산을 하고 그 연산의 결과가 리절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우리는 이항 연산자죠. 오퍼랜드가 두 개다, 그죠? P 연산자가 항이 두 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는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연산자, 그죠? 이걸 잘 여러분들도 이제 자주 쓰셔야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연산자 이고, 그리고 이 플러스에 의해서 연산이 되어지는 항 피연산자, 그죠? 넘1이나 넘2는 항이라고도 부르고요, 피연산자라고도 부르고, 오퍼랜드라고도 불리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리절트 연산이 끝난 후 뭐예요?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그죠? 의해서 뭐예요? 그 결과 값이 리절트에 할당이 되죠.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도 지워치지 않을
항이 한 개, 그러니까 항, 피연산자, 오퍼랜드, 그죠? 오퍼랜드, 항이 한 개라면, 항이 한 개라면 우리는 이거를 단항 연산자라고 하고, 만약에 항이 이제는 생략할게요. 항이 두 개라면 뭐예요? 이항 연산자죠. 이항 연산자라고 한다. 단 코틀린에서는 사막 연산자는 없습니다. 연산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지원을 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 연산자에는 이렇게 보는데, 먼저 딴 거는 다 지워치우고 먼저 우리가 산술 연산자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그리고 나누기, 그리고 퍼센트가 있는데, 퍼센트는 연산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하나하나 쳐가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메인 탭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아서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고 싶어.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스캐너 객체를 하나 써보도록 하죠. 스캐너하고 여기 발을 넣어야죠. 발 하고 sc 하고 스캐너라고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캐너를 땡겨오면 되죠. 그럼 자동 임포트가 되겠다, 그죠? 근데 너무 많으니까 스캐너만 땡겨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인풋 스트림을 넣어줘야죠, 그죠? 시스템 점 하고 in을 이렇게 우리가 넣어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자 프린트 하면 되겠죠. 먼저 이렇게 항상 했다면 리소스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sc.close 메서드 리소스가 리크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시는 버릇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린트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어,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내가 빠 해가지고 뭡니까 num 하고 여기에서 int 타입만 들어오게끔 int 타입으로 지정을 하고 얘를 0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num, 그죠? num은 sc에 next int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정수를 입력을 받게 하는 거죠. 정수를 받게 하는 코드가 되죠.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정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퍼센트 연산자를 통해서 퍼센트 연산자를 통하여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별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if else를 많이 써봤으니까, 자 if 해서 여기에다가 num을 나머지 연산자를 써서 여기에다가 2를 주고, 그죠? 이거를 한 개 더 만들게요. 갈로를 한 개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 값이 1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나머지가 1이라는 것은 홀수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print ln에서
여기에다가 홀수 입력하신 숫자는 홀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면 되고, 똑같이 이번에는 이거는 0 아니면 1만 나오니까 그죠? else 해서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 미리 제가 조건문에서 아직 공부를 우리가 조건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else 구문에는 학생들이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else 구문 옆에는 조건식이 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else if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미리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ln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입력하신 숫자는 짝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Alt Shift F10에서 메뉴에 있는 섹션 07 딱 치니까 실행이 되면서 자 여기에서 숫자를 입력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75를 했다. 그럼 이거 홀수겠네요. 그죠? 홀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다시 한번 실행을 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숫자를 입력을 하라고 할 때 이번에는 만 20 이렇게 입력을 했다. 짝수겠다. 그죠? 맞나요? 예. 이렇게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쓰면, 만약에 3의 배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서 내가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여기다가 3의 배수라면 0이 되면 이거는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숫자는. 그죠? 아니라면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리고 공배수를 구하고 싶다. 2와 3의 공배수. 그럼 여기에다가 뭐예요? end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num 해서 뭐예요? num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뭡니까? 이렇게 %2 하고 뭐가 문제죠? 타임 미스매치 불린 뭐가 인트인데 요거 맞고 요거 맞고 요거 맞는데 트루 나왔단 말이죠. 뭐가 문제죠? 이거를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num next int num을 받고 2 문제될 게 없는데요. F10 해서 뭐가 문제죠? 타임 미스매치 불린 expected 문제될 게 없는 코드인데요. 네, 제가 조금 실수를 했네요. 여기 원래 불린 타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수식을 0으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입력하신 숫자는 3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행을 조건을 잘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숫자 중에서 2와 3의 공배수 내가 만약에 뭡니까 12를 입력을 해보죠. 12를 입력을 하면 아하 입력하신 숫자는 2와 3의
최소 공배수가 나와야 되겠죠. 2와 3의 공배수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24를 넣어보죠. 하니까 입력하신 숫자는 2와 3의 공배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이렇게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확장해서 나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요건 다시 원복 시킬게요. 입력하신 숫자는 홀수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홀수를 구하고 짝수를 구하고 했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대입연산자, 그죠? 대입연산자는 뭐였어요? 자, 보시다시피 자, 요거는 일단은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일단 주석 처리를 좀 하고요. 네, 요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받았을 때 다시 풀 때는 이렇게 해서 요렇게 다시 컨트롤 시프트 역슬래시 누르면 주석 됐다가 다시 주석 풀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알겠죠? 예. 자, 그래, 아이고, 스캐너 썼는데 이것도 주석 처리 해야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대입연산자를 한번 보죠. 대입연산자 해서 얘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연산자죠. 그리고 얘는 이항 연산자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 그죠? 예.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연산이 끝나고, 그죠? 끝나고 그때 비로소 뭡니까? 대입 연산자가 뭡니까? 동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유일하게 얘는 대입 연산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죠? 유일하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연산이 일어난다. 맞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바 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넘버 오브 애플 이렇게 내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12를 대입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바 해서 이번에는 리절트 해서 여기에다가 넘버 오브 애플에서 내가 마이너스 2를 했다. 그죠?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서 이 연산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럼 12에서 10을 빼니까, 12에서 2를 빼니까 당연히 10인 거는 초등학생도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 ln을 이용을 해서 리절트의 값은 뭐냐 이렇게 해서 달러 해서 리절트 이렇게 우리가 넣어주면, 이거는 뭐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0이 출력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이해가 되죠? 뭐 이런 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입 연산자 봤고요. 그리고 우리는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개념도 배웠죠. 복합 대입 연산자는 뭡니까? 대입 연산자와 뭐예요? 산술 연산자를 이용하여 코드를
간결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앞서서 제가 써본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낯설지가 않을 겁니다. 자, 복합대입 연산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내가 여기에다가 빠 했어요. 빠 하고, 자, 여기에다가 리절트는 썼으니까 리절트 말고 여기에서는 리절트 요거는 지울게요. 부족 처리할게요. 아이고. 자, 주석 처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절트라고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0이라고. 그죠? 그리고 나서 통상적으로 이 복합 대입 연산자는 뒤에 가면 반복문이나 이런 데 갈 때 연산자는 어떠한 값을 누적시킬 때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보죠. 자, 여기에다가 내가 리절트에다가 그죠? 0인데다가 내가 여기에서 플러스 니꼬를 했어요. 이게 복합 대입 연산자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0 이렇게 줬는데 이게 바로 곧 리절트는 리절트 플러스 10과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린트 ln에서 여기에다가 리절트의 값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 달러 합니다. 달러 해서 여기에다가 리절트를 이렇게 넣어보죠. 그러면 결과는 10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리절트는 10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리절트가 10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리절트에다가 이렇게 뺄셈을 했어요. 얼만큼? 5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리절트에서 리절트는 리절트 마이너스 5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찍어보면 당연히 5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다시 5인 상태에서 리절트 합니다. 리절트 해서 곱하기 니꼬르 해서 5를 대입을 시켰어요. 이제는 이제 옆에 적지 않을게요. 아시니까. 이거 복사해서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이 결과값은 얼마예요? 추론해보면 25가 나오겠다. 그죠? 맞나요? 그죠? 25가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리절트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5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25인 L을 5로 나누니까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당연히 5가 나와야 정상이죠. 그죠? 이렇게. 맞나요?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리절트하고 퍼센트 니꼬르 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3을 했다. 그죠? 3을 하고 했으면 몫은 1이요. 지금 뭐 리절트 값이 5니까 몫은 1이요. 나머지는 얼마예요? 몫은 1이고 나머지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나머지는 이렇게 2의 값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예. 복합 대입 연산자는 향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러한 연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거는 이제 요것도 주석 처리를 이제 우리가 써봤으니까 컨트롤 쉬프트 백슬러시 해서 주석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해볼 거는 뭡니까?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거는 증가 연산자와 그리고 뭐예요? 감소 연산자의 줄임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뿔뿔 마이너 기호가 바로 증감 연산자의 기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왜 소수점 닷들 했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일단 코드를 한번 봅시다. 코드를 우리가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생각을 우리가 좀 잘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x에다가 내가 10을 넣었어요. 아이고, 빠 해서 10을 넣고 빠 해서 y에다가도 10을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서 프린트 ln에서 여기에다가 좀 자리를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자 보십시오. 프린트 ln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x는 그죠? x는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플러스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하고 x 뿔뿔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후위 증가예요. 후위 증가. 그죠? 그러면 이거 실행하면 후위 증가를 실행하면 이 x 값은 11이 돼야 되겠습니까? 10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실행을 해보면 10이 되어집니다. 그죠? 분명히 후위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후위 증가는 문장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코드의 끝이 끝나면 그때 뭡니까? 증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내가 이번에는 프린트 ln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y죠. y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내가 플러스 해서 이번에는 뿔뿔을 먼저 쓰고 y 값을 증가를 시켰어요. 이거는 지금 전위 증가죠. 그죠? 전위 증가는 이거는 코드의 끝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선증가를 하고 대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11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실행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y는 11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증가시켰죠? 후위 증가.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x 뿔뿔 하지 말고 그냥 x만 찍어 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기에서 10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문장이 끝났고 내려왔고 여기에 다시 여기에서 출력을 하면 얘는 얼마가 돼요? 11이 되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전위를 쓰느냐 전위를 쓰느냐 후위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전위 증가, 후위 증가는 코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얼마가 될까요? 빠 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Z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뿔뿔 X. 그죠? 그리고 더하기 해서 여기에다가 뭡니까? Y 뿔뿔을 이렇게 했어요. 그죠? 예. 이렇게 했을 때 붙이고 Z의 값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이거 보기 싫으니까요. 그냥 여기다가 달러 해가지고요. X 이렇게 넣읍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아니죠. 이건 Z죠. 예, 이렇게 이것도 붙이고 이거는 X가 되고 이것도 X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증가가 되고 이렇게 있다. 그래서 Z값은 무엇인가? 이 결과를 수행하고 난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산을 위에서부터 해봐야 되겠죠. 아, 얘는 지금 현재 여기서 10이니까 이제 실행 결과가 끝나고 나면 11로 바뀔 테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전위 증감을 했으니까 이미 얘도 11이고, 그죠? 그런데 얘 둘 다 11이니까, 근데 얘는 전위 증감을 했다, 그죠? 12가 돼요, 그죠? 그리고 얘는 후위 증감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11일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Z값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결국에는 23이 출력이 되어야 되겠죠.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23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맞나요? 예. 이렇게 이런 증감연산자, 전위 증가와 후위 증가의 개념 정말 많이 쓰니까요. 정말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내용은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시간이 또 벌써 이래 됐군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까지 실습을 하고, 그리고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연산자들 공부하신 분들은 대다수 아실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처음 맞닥뜨리면 전위 증가가 뭐니 후위 증가가 뭐니 굉장히 헷갈려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합대입 연산자 그리고 등등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다시 들으시고 그 밖에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까 합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시간으로 역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